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인요한 국힘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 사진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집권 여당 국회의원, 그것도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병원에 청탁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요한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잡혔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러자 인요한은 감사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의료 대란 속에서 인요한이 지인의 수술을 병원에 청탁했고 그 경과를 의사에게 직접 공유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아프면 죽을 수 있다는 의료 대란의 공포를 느끼던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민주당이면 1년 내내 물어뜯고 서울대 고대 학생들 촛불 들고 뛰쳐나올 사건이네요. 아,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조국 대표에게 분노했던 2019년도 그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지들은 백 써가지고 수술실 잡으면서 목 찔린 사람 서울로 실어 나르니 개거품 물었지? 에라이 참놈들아. 맞습니다. 적어도 이 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헬기 이송 논란만큼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자, 여기에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구나.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하느냐? 이게 나라인가? 라고 개탄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그 아들은 국회의원이었지만 의료 대란 속에서 여느 국민들처럼 특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당 최고위원의 지인이면 살 수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절제된 표현으로 규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은 사회가 불공정할수록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요한의 입장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하고 내가 아는 사이니까 수술 잘 부탁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분명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개소리입니까? 어떤 목사가 연락이 왔다. 목사 이름도 모른다.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그 의사 믿을만 하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사다. 그랬더니 지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냐? 그래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했다. 정말. 아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다. 자, 법적인 해석은 난 잘 모르겠다. 수술을 집도할 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수 믿을만 하냐는 전화를 받고 믿을만 하다. 그러면 아는 사이냐? 아니다. 전화 한번 좀 해달라. 이런 전화를 제가 일주일에 몇 개씩 받는다. 그리고 해당 문자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문자는 다 보고 삭제한다. 지금 제 전화를 보겠느냐? 하나도 없다. 문자가 다 삭제한다. 보고 삭제한다.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했답니다. 깜빵 안 가려고 구질구질하게 해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응급실 새치기가 맞습니다. 자, 여기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응급실 뜬금 방문 허탈 행보, 정부는 응급실 끄떡없다 자뻑 행보, 여당은 응급실 환자 부탁 청탁 행보,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 중, 국민 뒷전 특혜 과시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현재 병원의 외래 진료나 입원 수술 날짜를 다른 환자들보다 앞당겨달라고 부탁할 경우에 김영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돼서 인요하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오늘 국회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병원의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고 유철한 위원장은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어느 여대생이 심정지가 왔는데도 100m 거리를 앞에 두고 응급실에서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누군가의 청탁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인요한의 문자와 그 해명에 분노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기주 MBC 기자의 페북글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저널리즘 포럼에서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왜 한국 언론은 의료대란 사태를 환자가 겪는 불편 위주로만 보도하는 거죠? 자, 거기에 나는 이렇게 급조한
옹색한 대답을 했는데 2달여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에게 질문을 했던 그 외신 기자의 통찰력은 엄청난 수준이었던 것 같다. 마치 한국의 의료체계가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질 것을 내다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응급실이 고장나니 일상이 멈춘 느낌이다. 가족은 아무도 다쳐서는 안 되고 나 역시도 병원에 실려갈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하고 갓난아기는 열이 나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몇 살 더 먹은 아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어디 부러지거나 피가 나서는 안 된다. 배가 아프거나 급체해서도 안 되니 툭하면 천천히 먹으라고 잔소리다. 나이 든 부모님은 쓰러져서는 안 되고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도 안 된다. 죽지 않으려고 움츠려다 보니 이건 뭐 전시 상황이 따로 없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2000이라는 숫자 때문에 무조건 이겨먹으려고만 하는 게 정치가 아닌데 대체 왜 저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익숙해질만도 한데 볼 때마다 놀랍다. 열경련도 제때 치료받지 못한 2살 아이가 뺑뺑이 돌다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2000명을 나눠서 늘리든지 필수 의료 수가를 좀 인상해주던지 뭐라도 실마리를 풀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물밑 대화라도 하고 있긴 한 건지 환자 가족들 속은 타들어가만 간다. 디올백도 아니고 도이치모터스도 아니고 바이든 날리면도 아니고 최상병도 아니고 친일 유라이트도 아니었다. 뚝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터지고 있는 듯하다. 이 정권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35명을 응급실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공백을 막겠다며 대학병원에 파견한 그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해서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의관 3명이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지만 응급실 근무를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기존 근무지로 복귀했다. 정부에서는 군의관들과 응급실 근무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됐다고 했지만 일방적인 통보였다. 군의관들은 이대 목동병원으로 근무한다고만 들었을 뿐 응급실 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필수과 전문의들이었지만 응급실 근무는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밖에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지 응급실로 가라고 지시를 받은 적은 없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은 의정부시에 있는 응급실을 찾았죠. 연출된 사진을 몇 장 남겼고 거기서 1급 비서관들을 응급실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각 응급실마다 비서관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챙기면서 진로 대란을 막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똑바로 안 하면 곧바로 용산에 보고된다는 감시용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비서관들이 죄다 응급실로 가 있으면 다른 국정 현안들은 어떻게 굴러가는 겁니까? 계속 돌려막기야. 돌려막기는 무조건 터진다. 맞이겠습니다.